전북 지역에서도 16일부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990여 명입니다. 도내 아파트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요즘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에서는 다음 달 7일 김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오늘 20일까지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전주시 1호 카페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치즈 카페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군산 시민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들은 수원 지역 감염자의 직장 동료로 군산에 직장에 있는 수원 지역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추가로 퍼뜨릴 수 있는 지표인 전북 지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일 현재 0.88을 기록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 환자 치료병원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배송돼 16일부터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도내로 배송된 백신 물량은 167바이알로 1,002회 접종분입니다. 접종 대상은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과 원광대병원 등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 인력 996명입니다. 전북도는 19일까지 접종을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최근에 도내 아파트에서는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설령 불이 나더라도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처 요령을 잘 알아두셔야 할 텐데요. 정명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계단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아파트 계단은 물론 복도도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건 지난 금요일 저녁 7시 20분쯤이었습니다. 바깥에는데도 스프링클러 물이 나오는 소리가 계속 그런데다 그 소방대원들이 그 소화장 안에 내부 호스 연결해가지고 같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수십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은 금세 잡혔지만 새벽에 불이 난 데다 초기 진화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20명 갖고 장비도 한 12대 정도 갖거든요, 차량. 아파트 화재는 다음 날인 13일 새벽에도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고 2,7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피해를 예방하려면 옥내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평상시 펌프라든지 그런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물 사용 등을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펌프실에 있는 물탱크는 항상 충수가 돼 있어야 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인들이 혹시 훈련을 통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땐 일단 119에 신고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뒤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계단을 통해서 피난하실 때 상층에 사시는 분들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유리하고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 1층 쪽에서 지상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경량 칸막이와 같은 아파트 내 대피 시설을 꼼꼼히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 김제시의회 의장의 사퇴로 오는 4월 7일 치르게 되는 김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이뤄집니다.
거소 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진자도 포함됩니다. 거소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김제시청이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도의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연기됐던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379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도정과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인데요.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회기 직전 도의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주간 연기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기초자치단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국내 치즈 대표 브랜드죠. 임실 치즈 제품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주 혁신도시의 첫 공동 판매장을 개장한 정승관 임실 치즈 제품 생산업체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임실 앤 치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정승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그 임실 앤 치즈는 1964년도에 그 지정환 신부님께서 이제 사냥 2마리로 이제 사냥류를 가지고 처음 치즈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다들 어렵다 보니까 이제 67년도에 드디어 이제 치즈 공장을 만드셔가지고 농민들과 같이 치즈를 생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임실에는 13개의 치즈 농가가 있습니다. 그 13개의 치즈 농가에서 젖소를 직접 키워가지고 그날 착유한 그 우유로 그 치즈를 만듭니다. 사실은 이 식품이라는 것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임실엔 저희 치즈는 정말 신선도와 맛과 풍미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치즈입니다. 예, 저희는 그 치즈를 이용해서 이제 임실엔 치즈 핫도그를 만들고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그 우리 전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주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음식 창의 도시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고품질 파워 브랜드인 임실 앤 치즈와 또 건강한 친한 소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핫도그를 만들었는데요. 임실에서 만든 또 그 저희 그 지역에서 만든 핫도그와 임실 치즈로 전주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국에서 인정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에다가 저희가 매장을 열게 된 계기는 혁신도시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빨리 확산이 될 거라고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혁신도시에 1호점을 지금 저희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라든지 프랜차이즈 이제 업체들이 거의 외국계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신토부리, 저희 이제 대한민국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직영으로 전주에다가 한 3개 정도의 그런 직영점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이 되면 바로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제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쳐서 임실 앤 치즈와 이제 건강한 프리미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그런 소세지입니다. 그런 소세지를 가지고 핫도그 프랜차이즈를 펼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으로 또 저희가 이제 역으로 세계로 그런 진출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가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라도는 아주 지역마다 그 특화되어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품들이 잘만 개발을 하면 로컬 푸드가 지역의 로컬 푸드가 전 세계화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임실 치즈라든지 또 저희 제품들이 그 맛과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식품은 이게 위생과 청결과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실 치즈 농가들도 그렇고 저희 친환도
지금 현재 제품 우수한 제품을 그대로 잘 보존해 나가고 더 좋은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지원 또 격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외국에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도 응원과 또 많은 또 저희 이제 그걸 애용해 주셨었을 때 저희 이제 농가들도 또 저희 국내 업체들도 기업들도 큰 힘을 얻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계속해서 임실군의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치즈 1번지죠. 임실군의 낙농특구 사업이 예산 증액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은 임실앤치즈 낙농특구 사업의 계획 변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에 따라 치즈와 낙농산업의 특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된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2020년까지였던 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또 유가공 제품 안정성 강화 사업과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 개설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비 역시 280억 원에서 85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여의도 면적의 5배, 1,400헥타르에 조성된 유채꽃이 만개할 무렵인 4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열려왔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선자치단체 개발 담당 공직자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발지역 사전 정보 입수 등을 통한 투기나 투자 등의 범법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가 계획 중인 조사 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 남원, 완주 등이며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조사에 대해 투기 공무원의 징계와 형사적 책임,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 역시 지난 11일부터 시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이 한창입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입니다. 시는 이들 지역 대상으로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19 감사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 소속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금리 일부를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은 그만큼 이자를 낮춰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2차 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2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15일 백신이 배송됐고 16일부터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 환자 치료병원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백신이 접종 기관까지 안전하게 수송되고 접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